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번에 홍 지사의 측근이 증거인멸을 위해 돈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을 만나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혹 검증을 허위사실 유포로 본 겁니다. 정치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오늘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6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뉴스K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26만 명가량의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첫날 현장을 취재한 성지훈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성지훈 기자. 네, 성지훈입니다. 네,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습니까? 민주노총 전체 종업원의 3분의 1가량이 파업에 참여해 96년 노동법 개정에 따른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69만 명 중 2,900여 개 사업장에 26만 명가량의 노동자가 이번 파업에 참여해 일손을 놓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거점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는 7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선 15,000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 모여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까지 부문별로 파업 집회를 진행하고 6월까지 파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26만 9,044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동지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들은 이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 민주노총에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번 총파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단위는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데다 정부가 이들의 파업과 집회 참여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두 노조의 파업 여부와 참여 정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어제는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 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공동 담화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법률상 단체 행동권이 없어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전교조는 휴가를 내는 연가 투쟁을,
전공로는 노조 총회를 개최해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총회 투쟁을 벌입니다. 전교조는 만여 명의 조합원이 연차와 조퇴 등의 방법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로 역시 지부별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전국로는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으로 당초 예상보다 파업 동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정된 인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석해 업무에서 이탈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연갑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한 전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교원과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요구하며 박근혜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전성호 전교조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노의 4월, 잔인한 4월, 풍환의 4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탄날 대로 교육이 파탄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날 대로 파탄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에만, 배불리에게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제시된 요구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폐기하라는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됐음에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그동안 지속해서 정부의 구조 개선안이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약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도 주된 요구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결국 사적연금 시장을 강화하고 국민 전반의 노후 빈곤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할 것과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입니다.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정부와 노동계 간의 대립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향후 민주노총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 집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철야 농성을 진행합니다. 노동절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만 명이 참석하는 노동절 집회를 엽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집회에서 5월 말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양대노총 노동자 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6월에는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말 양대노총 노동자 대회를 이곳 서울 한복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제주, 공공, 그리고 우리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2차 총파업을 유력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집회 후 민주노총은 을지로와 종로 일대를 행진했지만 경찰과의 마찰 없이 행진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서울광장에서 9시부터 열리는 전교조의 투쟁문화제를 비롯해 각 산별 노조들의 자체 집회와 파업 일정이 진행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자본가들에게 무소 불위의 칼을 쥐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려 하고 지역기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적기직을 마음대로 설 수 있는
권한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근로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끝내자! 박근혜! When a government colludes with management to try to take away those fundamental rights, to stop workers having a say about secure employment conditions, about their rights to fair wages, about the security, the very security of their job, then this is very wrong. We support you, we support your fundamental right to strike. 끝내자! 박근혜! 대형 병원에서 의사와 3분 이상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컵라면도 3분인데 의사 진료는 고작 1분입니다. 일단 병원에 오면 피 뽑고 CT를 찍어보자 합니다. 과잉 검사와 수술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병원 노동자들을 돈벌이 기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답게 만들어야 하고 공공병원은 병원답게 운영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의 생존과 나의 목숨의 안전, 나의 노동 조건이 노동조합 투쟁 속에 다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악질 건설 자본들은 끊임없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런 세상으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우면, 적당히 투쟁하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전락하고 매국으로 불법으로 낙인 찍고 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서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르세우는 투쟁을 불법이라 여긴다면 저는 기꺼이 그 불법에 수괴가 되겠다라고 동지들 앞에 약속하는데 동지들 맞습니까? 네!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이 증거인멸을 위해 돈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을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진상 파악을 위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치권 취재하는 권윤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완종 매무 중 한 사람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이 1억 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무 전 부사장과 접촉한 사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이 경남기업 윤 전 부사장을 만나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말해달라며 이렇게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부사장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전달한 중간 전달자로 알려졌죠. 홍 지사는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 아마 배달 사고일 것이다 이렇게 부인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홍 지사 측근이 지난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홍 지사 말고 다른 보좌관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증거인멸 정황과 우려가 속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에 구속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검찰은 즉각 홍준표 지사와 그 측근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를 손 놓고 방관한다면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는 또다시 중대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하지만 홍 지사 측은 진상 파악을 위한 것이었지 회유나 압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완구 총리 역시 그 수사 상황을 수시로 알아봤다는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전 의원이 사망한 지난 9일 이후 이 총리가 검찰 일반직 A국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국장은 이완구 총리의 인척이고 또 충청포럼 멤버로 확인됐는데요. 수사 진행 상황을 빼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거짓 해명 논란, 운전기사 회유 의혹에 이어 수사 정보를 미리 빼내려 한 의혹까지 받게 됐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당 의원들의 금품 수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이 84%에 달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고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78%가 대부분이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의 출발점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였습니다. 근데 친이계를 겨냥했던 이 자원외교 수사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 건데 이 자원외교 사정이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부패와의 척결을 내세우며 자원외교 비리를 정조준했던 이완구 총리가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내에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촉발시킨 자원외교 사정의 주체를 돕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조성한 게 검찰 출신인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요직에 속속 배치되면서 청와대 실세가 우수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 탓에 우수석이 자원외교 사정 총지휘자로 지목됐는데요. 이에 대해 우수석 측은 기획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별도로 지목하면서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민정라인의 개편을 요구했고 김용태 의원은 독립적인 검찰 수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검 도입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건데 그런데 특검 성격이나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입장차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이나 청와대, 검찰 등 모두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어제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공식적으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특검 논의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앞서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받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표가 말한 상설 특검이 아닌 또 다른 특검을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도 어젯밤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경욱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두가 특검을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야당은 상설특검이 아닌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여야가 구성한 특검 추천위원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상설특검을 할 경우 대통령 최측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독립성을 강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특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권윤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어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두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된 조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신분인 만큼 당당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의 공직은 유지되지만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 정책들이 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공교육 개혁과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평등교육을 표방하며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현재 영흥국제중학교와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는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혁신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확대, 기존의 고등학교와 달리 시험 없이 진로 탐색 활동에 집중하는 오디세이 학교 등의 계획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 안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유학 공교육 강화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교육감이 이 같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과열, 혼탁 등으로 정치 선거보다 더 비교육적인 선거가 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역시 이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교조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엉뚱한 발상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착되어가는 교육 자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앞서 강신혜 기자와 함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재판 과정과 향후 교육정책 우려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사무차장과 함께 재판 과정에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교육감, 1심에서 결국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돼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재판 결과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예상 밖이라서 많이 놀랐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선 무효형인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걸 생각하면 과한 결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하다기보다는 좀 예상 밖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때 배심원분들이 전원으로 의견이 합치돼 가지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분이나 나름대로 좀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치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 밖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금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그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 선거 당시에 이 고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특별하게 좀 확인 절차를 덜 거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배심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반해서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들이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좀 그 변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 쪽의 변호인들이 좀 더 공적적으로 좀 더 대응을 좀 더 제대로 했다면은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사건을 제가 직접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적어도 검찰이 세웠던 논리, 네. 그리고 검찰이 펼쳤던 주장이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이번 재판 결과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을 두고 선관위에서는 주의 및 경고를, 그리고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또 이에 반해서 근데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검찰의 이 정치적 기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무혐의 의견을 송치했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관련돼서 1차적인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선관위에서는 주의 조치 정도로 가볍게 끝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검찰이 거의 우격다짐식의 기소를 한 것이죠. 그것도 공소시효를 하루 놔두고요. 그래서 기소가 제기됐을 때부터 이건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기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게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공적 검증 차원에서의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이제 제한돼서 후보자 검증조차 제대로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부터 이 허위사실 공표죄, 공선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돼서는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적인 자질이라든지 정책적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혹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것이 100% 또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에 근거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의혹 제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자질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공직자를 이런 사법적 절차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3번째 지금 낙마가 맞습니다. 예상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된 한정위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의 자유가 원칙이고 선거의 공정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어떤 선거 시 표현행위 제한은 예외적이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사실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은 좀 지나치게 공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 즉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희연 교육감이 어제 바로 이제 2심인 항소심과 그리고 대법원 재판, 이 항소심을 일단 이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항소심과 이 대법원 재판, 배심원 전원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제 배심원의 판결이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사실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로 다퉈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심원의 판결 자체가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심과 똑같이 사실심인 항소심의 경우에 이 배심원들의 판결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대법원 좀 올라가서,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이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 자체가 낙관적이진 않군요. 예.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그러니까 다시 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이야기를 바로 시작했는데, 교육감 직선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위기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 대담을 하기 전에 기자분도 그런 취지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선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런 선거를 폐지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확장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선거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교육감 선거 자체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지돼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다듬더라도 유지하고 더 확장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주장을 펼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측면, 그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Das Schicksal der Armenier steht beispielhaft für die Geschichte der Massenvernichtungen, der ethnischen Säuberungen, der Vertreibungen, ja der Völkermorde, von der das 20. Jahrhundert auf so schreckliche Weise gezeichnet ist. Ermeni toplumuyla dün olduğu gibi bugün de herhangi bir sorunumuz yok. Sorun nereyle biliyor musunuz? Bu işi bir istismar vesilesi yapan, bir siyasi rant meselesi haline getiren Ermeni diasporasıyladır. 개나리도 만발하고 봄꽃도 흐드러졌습니다. 정치권에는 성완종 게이트로 뇌물 비리가 만발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쉽지 않은 것,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말고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 죄 없는 죽음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세월호 가족들께도 순수한 슬픔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으로 촉발된 여러 논란.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가장 많이 웃고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 강 사업의 결과를 보러 대구를 찾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MB, 요즘 편안한가 봅니다. 자원외교 비리 청문회 출석 요구도, 검찰의 사정도, 국민의 여론도 모두 MB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에게 이 점 하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4대 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뉴스K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